안녕하십니까. 공기대 교수입니다.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냉면 누설 검사법. 암모니아는 가장 큰 게 뭐였다? 불쾌한 냄새다. 무슨 냄새? 불쾌한 냄새였다. 홍리청, 뭐죠? 홍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한다. 뭐다? 홍리청. 페노포탈렌지는 뭐다? 황비홍. 뭐다? 황비홍. 황색 페노포탈렌지가 뭐로 변한다? 홍색. 혹은 적색으로 변합니다. 유황초를 대면 무슨 연기? 백색 연기. 무슨 연기? 백색 연기. 네슬러 시약은 녹자로 바뀐다. 됐죠? 네. 그 다음에 프레온은 가장 기초적인 게 무슨 검사? 비눗물 검사. 무슨 검사? 네. 그 다음에 헬라이드 토치와 할로겐 전자 누설 검출기로 하는데, 헬라이드 토치는 청록자꺼. 뭐로 꺼진다? 청록자꺼. 목소리 좀 올려주세요. 예. 청록자꺼의 헬라이드 토치를 뒤에서 보면 요게 헬라이드 토치입니다. 고기 구워 먹는 토치하고 똑같죠? 똑같이 굳혀서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청색 불꽃, 파란색 가스 불꽃이 올라오는데 요 호스에다가 냉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무슨 색으로 변한다? 청, 녹, 자 많으면 꺼진다 이 말. 이게 무슨 토치다? 헬라이드 토치다. 그다음에 전자식 할로겐 누설 검출 탐지기는 우리가 요즘 시중에서 많이 보는 뭐다? 음주 측정기다. 뭐다? 예, 그래서 가스 세면 냉매도 측정할 수 있지만 일반 LPG나 프로폰 가스도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할로겐 누설 검지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온 냉매 누설 검지법도 했거든요. 자, 21번 문제 볼까요? 아황성 가스를 접했을 때 흰 연기가 나는 가스는 암모니아, 유황초. 암모니아 무슨 색? 흰색. 예,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모니아에 대해서 적색 리스머스. 리스머스 뭐죠? 홍리청. 무슨 색? 청색으로 변합니다. 맞죠? 예. 헬라이드 토치를 이용한 냉매 금지 방법은 프레온 냉매. 무슨 냉매? 그러니까 R717은 무슨 냉매다? 암모니아다. 그래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헬라이드 토치에서 식별 방법은 불꽃의 무슨 청록자꺼. 불꽃의 뭐를 본다고요? 색깔을 본다. 불꽃의 색깔. 무슨 색깔? 뭐로 꺼진다? 뭐로 꺼진다? 청록자꺼로 꺼집니다. 누설 토치의 불꽃 색깔은 무슨 색으로 변하죠? 녹색. 청색. 청록자꺼로 색깔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냉동장치 내에서 냉매가 부족할 때는 고압도 낮아지고 저압도 낮아지고 냉동 효과도 떨어지고 다 저하가 됩니다. 됐나요? 적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저압이 뭐한다? 높아진다. 근데 요 서리가 부착된다 하는 거, 냉매가 극단적으로 모자라면 서리가 아예 부착되지 않지만 냉매가 모자라면 저압이 낮아져서 적상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암모니아 냉매에서 암모니아 누설 되는 곳에 페노폴탈렌지 뭐죠? 황비홍. 홍색, 적색으로 변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핀 거는 1차 냉매. 암모니아나 프레온이나 아황산가스나 CO2나 공기 등은 1차 냉매인데, 냉동기 내를 돌아가는 냉매죠. 냉동기 구성요소 시작. 압응팽증. 냉동기의 4대 구성요소 압응팽증. 한 번 더 시작. 압응팽증. 이 사이를 돌아다니는 냉매를 몇 차 냉매? 1차 냉매. 이 밖을 돌아다니는 냉매를 몇 차 냉매? 2차 냉매라 합니다. 2차 냉매 영어로 뭐라고 한다? 브라인이라고 한다. 2차 냉매 무슨 냉매? 브라인. 브라인의 조건, 구비 조건 7가지 있죠? 요게 중요하거든요. 책 55페이지 보이시나요? 책 55페이지 브라인의 구비 조건 찾았나요? 시작. 연료량이 및
비율이 크고 같이 호흡 맞춰서 전열이 양호할 것. 두 번째. 세 번째. 부식성이 없을 것. 네 번째. 비등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다섯 번째. 누설시 손상이 없을 것. 여섯 번째. 얼마? 7.5에서 8.2 정도. 7번. 예, 냉매 구비 조건 7가지입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유기질과 무기질. 무슨 질과 무슨 질? 예, 무기질은 안 썩습니다. 소금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래서 무기질 브라인이 소금 성분인데 나마칼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외운다?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인데 염화나트륨은 2대, 염화마그네슘은 3대, 염화칼슘은 5대. 뭐다? 공정점. 무슨 점? 어느 점을 공정점이라고 하고 염화칼슘이 가장 낮죠? 염화마그네슘 몇 도? 마이너스 33도. 염화나트륨은 마이너스 22도. 그래서 썩지 않고 나마칼 순으로 외웁니다. 무기질 브라인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뭐다? 무슨 칼? 나마칼. 무슨 칼? 나마칼로 외우시면 됩니다. 유기질 브라인은 에틸알코올,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에틸알코올은 뭐예요? 병원에서 쓰는 뭐죠? 소독약. 소독약을 뭐라고 한다? 에틸알코올이라고 한다. 에틸알코올을 바르면 약간의 마취성이 있어서 주사 놓을 때 쏘는 거죠. 몇 도씨에 넣는다? 마이너스 100도씨에 씁니다.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이 있는데 에틸렌글리콜이나 프로필렌글리콜은 어디에 넣는 거다? 자동차 부동액에 넣습니다. 어디에 넣는다? 자동차 부동액이라 이거를 우리가 2차 냉매라고 하고 브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를 안 가져왔으면 앞에 화면 보고 좀 집중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에틸알코올,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은 뭐라고 한다? 유기질 브라인이라고 한다. 썩는다, 안 썩는다? 얘들은 변합니다. 썩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무기질 브라인이 아닌 것은 뭐다? 나마칼 빼면 뭐죠? 에틸렌글리콜. 됐나요? 그 다음에 브라인의 금속에 대한 설명은 유기질이 잘 썩는다, 무기질이 잘 부식시킨다? 소금이 잘 부식시켜요. 자동차 부동액이 잘 부식시켜요. 소금이 잘 부식시키죠. 그러니까 유기질 브라인이 잘 부식시킨다, 무기질 브라인이 잘 부식시킨다? 무기질이 잘 부식시킨다. 그래서 2번 유기질 브라인은 일반적으로 부식성이 무기질보다 약하다. 이해가죠? 예, 브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브라인 중에 용이하고 있는 산소량이 증가하면 부식이 심해진다. 부식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으려면 공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브라인 중에 공기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산소가 있으면 뭐가 된다? 부식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됐죠? 예. 간접 냉매는 2차 냉매이고 브라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브라인의 성질로 틀린 것은 1번 열 전달 특성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부식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부식성이 있으면 냉동기를 갉아먹으니까 냉동기 고장날 거 아니에요. 부식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맞고 비등증이 높고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낮은 온도까지 열을 전달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점성은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됩니다. 점성이 커지면 펌프가 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브라인 금속 부속 방지법에서 무기질 브라인, 염화칼슘과 염화마그네슘 부식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를 섞는다? 중크롬산소다와 가성소다를 섞습니다. 염화칼슘은 중크롬소다를 1.6g을 넣고요. 거기에 가성소다 27g씩 첨가합니다. 마그네슘은 중크롬소다를 3.2kg씩 첨가를 하고 가성소다는 27g 넣습니다. 요거는 굳이 어렵지는 않지만 덜어 놓으면 나중에 맞출 수 있습니다. 무기질 브라인에 넣는 두 가지 중크롬소다,
가성소다. 소다 두 가지 넣는다. 오케이? 예. 그래서 1.6g에 27g, 3.2g에 27g씩 첨가합니다. 브라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상변화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 비열은 커야 됩니다. 그래 열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열 전도율도 커야 됩니다. 됐나요? 예. 브라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똑같은 얘기네, 그죠? 점수는 크면 안 되고요. 무기질 브라인 중에서 나, 막, 칼 중에서 가장 응고점이 낮은 것은 염화 칼슘. 나막 칼이 가장 낮습니다. 마이너스 55도. 그래서 1번 염화 칼슘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 냉매 브라인에 대한 냉매가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브라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31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무기질 브라인이 아닌 것은 무기질 브라인 뭐라 그랬죠? 나, 막, 칼 중에 아닌 것은 트리클로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구비 조건은 계속 성질 구비 조건 계속 나오니까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 28번 브라인 냉각 장치에서 부식 방지 처리법이 아닌 것은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부식 방지 처리하기 위해서 넣는 거 두 가지였죠. 소다 두 가지 넣었습니다. 무슨 소다 무슨 소다? 중크롬산 소다, 가성 소다 두 가지 넣었고요. 그래서 pH를 7.5에서 8.2 유지하고 방청제를 첨가하는데 공기와 접촉시키면 뭐 한다? 공기하면 그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산소 들어있고 산소 있으면 뭐 한다? 부식한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압축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 분류로 갑니다. 압축기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식과 무슨 식? 최적식과 터보식. 무슨 식과 무슨 식? 터보식. 터보식은 원심식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가장 크게는 그렇습니다. 최적식 중에는 뭐가 있죠? 왕복식, 회전식, 스크류, 스크롤 네 가지가 있고 터보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럼 압축기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5개가 있고 분류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 됐죠? 예, 최적식 중에 왕복식 압축기로 넘어갑니다. 왕복식 압축기는 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왜 안 넘어갈까요? 완성합니다. 왕복식 압축기입니다. 왕복식 압축기는 요게 고속 다기통 압축기인데 반밀폐형 압축기고요. 요거는 개방형 압축기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반밀폐형 압축기예요. 반밀폐형 압축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 그 다음에 옷 건조기 안에 들어있는 압축기가 밀폐형 압축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반밀폐형 압축기는 압축기와 모터가 다른 케이스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반밀폐형 압축기라고 합니다. 반밀폐형 압축기는 일본말 반, 한국말 반 그래가지고 돼지 형태로 생겼다고 그래서 돼지가다라고 합니다. 가다는 일본말로 형이거든요. 돼지형 압축기다 그러는데 돼지형 압축기라고 안 하고 돼지가다 압축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돼지가다 압축기가 무슨 형? 반밀폐형. 무슨 형? 반밀폐형. 반밀폐형을 일본말로 뭐라고 한다? 돼지가다형 압축기라고 한다. 얘는 개방형과 밀폐형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이제 이 왕복식 압축기에서 밀폐형 압축기, 반밀폐형, 개방형이 있습니다. 밀폐형은 압축기와 모터가 한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한 케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은 직결과 벨트 구동 두 가지로 나누고요. 왕복식 피스톤 압축기 배출량은 최적은 4분의 파이D 자성. 4분의 파이D 자성이 뭐예요? 원의 표면적 구하는 거죠. 파이 D 자성. 오케이? 네, 거기에 L
행정수, 피스톤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N, 기통수, R, RPM. R이 뭐라고요? RPM. 여기에 분당 회전수입니다. RPM이 뭐라고요? 분당 회전수. RPM이 뭐라고요? 분당 회전수. 그래서 분당이니까 60. 왜? 단위는 큐빅미터 퍼 세크니까. 그래서 요게 압축기 한 개의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다. 최적. 됐죠? 예. V는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 시작.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 자, 머릿속에 넣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20대에 이거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고속 다기통에 최적 냉매 가스를 얼마큼 보내에 따라서 얼음을 얼마큼 얼릴 수 있냐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통수 계산하는 건 꼭 시험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력을 위해서 꼭 외워놔야 됩니다. 최적 용량 구하는 공식 한 번 더 외울게요. 시작. LNR 60 됐나요? 자, 눈 감고 시작. 4분의 파이 D 자석 LNR 60 감사합니다. 왕복식 압축기의 종류로 이제 갑니다. 왕복식 압축기 종류는 입형, 세우면 입형, 눕히면 행형. 세우면 뭐? 입형. 눕히면 행형 압축기가 되거든요. 입형 압축기에서 암모니아와 프레온으로 쓰는데 입형 압축기 보이시나요? 그림. 냉매를 흡입하고 땡겨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 완전히 흡입이 끝난 거죠. 다시 반대로 돌아 올라가면서 압축해서 밀어내는 왕복식 압축기는 왔다 갔다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운동을 뭐로 한다? 수직 운동으로 만듭니다. 왕복식 압축기는 무슨 운동으로 만들어요? 원 운동을 수직 운동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소음 진동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 소음 진동 생기는데 왕복식 압축기는 주로 2기통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몇 기통? 2기통. 네. 그다음에 상부 틈새 탑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상부 틈새는 뭐라고 한다고요? 탑 클리어런스. 뭐라고 한다? 클리어런스. 0.8에서 1m 정도로 하는데 왜? 아래에 있는 실린더가 위에 헤드에 부딪히면 쇠가 부딪혀 버리니까 깨져버려요. 고체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띄워놓은 간격을 뭐라고 한다? 탑 클리어런스. 뭐라고 한다? 탑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빨리 가시려면 대답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탑 클리어런스 위에다가 암모니아 냉동기는 비열비가 높아요. 암모니아 냉동기 뭐가 높다? 비열비가 높으면 토출 후에 무슨 온도가 높다?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집니다.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면 윤활유가 열화, 탄화, 무슨 화? 윤활유가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 윤활 작용이 안 되겠죠. 압축기가 고장난다 안 난다? 고장이 난다. 그러니까 압축기는 뭐가 크다고요? 무슨 비가 크다? 비열비가 크기 때문에 뭐를 설치한다?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 뭐를 설치한다? 워터 자켓을 설치해서 씁니다. 그리고 프레온은 공냉식으로 냉각핀을 붙여서 방열 효율을 늘립니다. 왜? 비열비가 크지 않아서 토출가스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안전두. 무전두? 무전두. 안전두는 이 왕복식 압축기 안에 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액은 비압축성이다. 무슨 성이다? 비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쇠 역할을 해버리면 깨져버리겠죠? 그 위에다가 스프링을 설치해가지고 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안전두. 뭐라고 한다? 안전두. 안전두와 워터 자켓 두 가지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네. 아까 세우면 입형, 눕히면 행형. 행형은 암모니아 냉동으로 사용하며 지금은 거의 사용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고속 다기통 압축기. 무슨 다기통? 네. 고속 다기통은 기통수가 홀수가 없고 다 짝수예요. 2, 4, 6, 8, 10이었고 12, 16. 그래서 2, 4, 6, 8장 12, 16 기통으로 쓰고요. 유압을 이용한
언로드 장치. 무슨 장치? 언로드 장치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용량제요. 무슨 제요? 용량제요. 제고. 최적 효율은 나쁘나? 나쁘나? 이 고속다기통은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압축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예. 분해, 교환, 수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압축기 소개시켜 드렸죠? 이 압축기가 무슨 압축기? 반밀폐형. 무슨요? 일본말로 돼지가다. 개방형 압축기. 우리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드는 밀폐형 압축기입니다. 됐죠? 예. 압축기, 압축 방식에 의해서 용적형 압축기가 아닌 것은 용적형 압축기 아까 앞에서 우리 했죠? 뭐죠? 왕복식, 스크류, 회전식, 로타라식. 이것들은 무슨 식? 용적형, 최적형 압축기고 원심식 압축기는 터보형 압축기입니다. 터보형. 무슨요? 터보형 압축기입니다. 26구 항공기 재료 내한 설명인데 요거는 항공기 재료 나오면 무슨 냉동기를 쓴다? 왕복식 냉동기를 사용한다라고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기술이라서 여러분이 보시기엔 좀 어려운데요. 고속다기통 압축기의 부속품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여러분이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압축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압축기 보호를 하는 것은 가용전은 아닙니다. 가용전이 아니다. 뭐다? 가용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밸브, 안전두, 유압 보호 스위치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압축기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축기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밀폐형은 고정식으로 분해가 곤란하다. 맞다? 안 맞다? 네. 반밀폐형은 분해를 해서 모터를 고칠 수 있고 압축기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개방형은 벨트 구동식과 직결 구동식 두 가지가 있고요. 밀폐형은 뭐하고 같이 들어있다? 압축기와 모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열에 따라서 눕히면 행형, 세우면 입형.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압축기 설치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자 2번 뭐죠? 상온에서 응축 역학하기 위해서 증발기에서 흡입해서 압축해 주는 것이 압축기의 목적입니다. 맞죠? 예. 압축기의 목적입니다. 이거 왔다 갔다 그래요. 자,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압축기 주요 구성품 압축기는 탑 클리런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탑 클리런스 뭐라고요? 쇠와 쇠가 부딪히지 말라고 0.8에서 1mm 간격을 두는 것을 탑 클리런스라고 했어요. 얘 때문에 뭐가 생긴다? 최적 효율이 생긴다. 무슨 효율? 최적 효율이 생깁니다. 피스톤 링이 압축 피스톤인데요. 피스톤에는 압축 링 2개에서 3개, 오일 링 1개에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피스톤이다. 피스톤. 뭐다? 피스톤이고 압축링과 오일링을 넣어서 밑에 오일을 긁어내기고 압축 가스가 새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네, 피스톤은 고속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속에는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경량화하는 것이고 압축링이 몇 개? 2개에서 3개. 오일링은 1개에서 2개. 아래에 한 개, 2개 있고 플러그형, 싱글 트렁크, 더블 트렁크형이다. 플러그형은 좌측에서 흡입해서 우측으로 바로 토출하는 것을 플러그형. 싱글 트렁크형은 아래에서 흡입해서 위로 배출하는 거. 더블 트렁크는 아래에서 흡입해서 흡입 밸브를 하나 더 두고 토출하는 것이 더블 플러그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압축기 형태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커넥터 로드, 커넥터 연결봉, 커넥터 로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게 크랭크 축입니다. 무슨 축?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은 편심형과 스카치 요크형 두 가지 있습니다. 크랭크 축은 몇 가지? 세 가지. 크랭크형, 편심형, 스카치 요크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쭉 싸고 있는 게 크랭크 케이스입니다. 압축기를 뒤로 가서 그림을 보면 이 아랫부분을 뭐라고 한다? 크랭크 케이스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크랑크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크랑크 케이스가 들어있고 이 안에 윤활유가 있어서 뭐가 있다? 유명계가 부착된다. 뭐가 부착된다? 유명계. 유명계를 보면 오일면이 보이는데 오일면이 돌아갈 때는 얼마? 반 정도 들어있고 서 있으면 몇 분의 1? 3분의 2 정도 들어가. 약간 올라가 있어야지 냉동에 돌아갈 때 사용되는 냉매만큼. 그러니까 평소에도 윤활유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반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낮으면 윤활유가 모자란 거다. 그러면 보충해 줘야 됩니다. 됐죠? 윤활면을 하고. 그래서 윤활유가 새지 말라고 있는 장치가 축봉장치. 무슨 장치? 예, 샤프트 실이라고 합니다. 축봉장치를 뭐라고 한다? 예, 그래서 냉매나 오일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샤프트 실입니다. 아까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 봤는데요. 밸브의 종류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림 봐서 이렇게 생긴 밸브를 무슨 밸브? 포핏 밸브. 무슨 밸브? 예, 펼쳐져 있는 요 동전 두 개 모양, 섬 모양, 아일랜드가 있는 모양은 링 플레이트 모양. 무슨 모양? 링 플레이트.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로 있는 게 리드 밸브형, 리드 밸브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냉동기를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냉매를 넣거나 할 때 쓰는 서비스 밸브. 무슨 밸브? 서비스 밸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밸브로 냉매기를 차단하고 진공을 걸고 압력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밸브가 서비스 밸브입니다. 뭐라고 한다? 서비스 밸브를 열 때는 육각 렌치로 합니다. 육각 렌치 밸브 스템으로. 개방형 압축기와 밀폐형 압축기의 비교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정확히 없지만 우리는 밀폐형 압축기의 장단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밀폐형 압축기의 장점 4가지. 시작. 가부와 운전이 가등, 소음이 적음, 냉매 오일 누설이 적음, 소형이며 경량으로 제작비가 쌉. 그래서 어디에 단다? 냉장고에 달고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밀폐형의 단점. 시작. 타구동에서 운전이 어렵고 고장 시 수리가 어렵고 세 번째 회전수가 조절 불가능하고 네 번째 냉매 및 오일 교환이 어렵다. 우리 집에 냉장고 고장나면 압축기가 고장났다. 고친다 안 고친다? 네. 고친다고 오는데 압축기를 고치지 않고 바꿔주죠. 압축기 자체를 고치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압축기를 바꿀까요? 냉장고를 바꿀까요? 네. 아버지 옆구리 찔러서 냉장고를 바꾸시죠. 왜? 그때 한 5년, 7년 지났으니까 우리 집 냉장고 구형이야. 체리네는 뭐 좋은 거 샀던데, 스포코 샀던데 이러죠. 자, 압축기 밸브의 구비 조건 4가지 읽어줍니다. 됐나요? 시작. 작동이 경쾌하고 동작이 확실할 것. 2번 냉매가스 동작 시 마찰 저항이 적을 것. 3번 밸브가 닫혔을 때 누설이 없을 것. 4번 내구성이 적고 내구성이 크고 변형이 적을 것. 우리가 압응팽장 전기 압축식에서 팽장 밸브가 하는 효과는 무슨 효과? 줄 톰슨 효과. 무슨 효과? 톰슨. 우리가 입으로 불어봤죠? 이게 뭐였어요? 팽장 밸브 교축작용. 무슨 작용? 예. 교축작용이 무슨 효과다? 줄 톰슨 효과다. 됐나요? 예. 그래서 전기 압축의 팽창의 냉동법입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 압축기 직경이 100, 행정이 850 회전수 나왔죠? 공식, 최적 공식 시작. 4분의 파이 D 자석 LNR 6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여러분이 계산기를 집중 눌러보셔야 다음번에 이 문제 나오면 100% 맞추는 거지.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죠? 이번에 압축기는 회전식 로타리 압축기입니다. 회전식 로타리 압축기는 2가지가 있는데 무슨 형과 무슨 형? 고정형과 회전형. 무슨 형과 무슨 형? 고정형은 회전축이 고정이 돼서 쭉 돌아갑니다. 회전축이 고정이 돼서
돌아가는 형태로 흡입, 토출, 압축, 흡입, 토출, 압축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회전형은 이 자체가 돌아가요. 이 자체가. 자, 그림으로 자, 제 손 봅니다. 회전형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죠? 네. 연속으로 되는데 고정형이면 뭐가 있다? 블레이드가 있다. 흡입측과 토출을 막아주려고 뭐가 있다? 블레이드가 있다. 얘가 반대로 내려가면 얘가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회전은 블레이드가 필요 없어요. 얘가 잡아주는 뭐가 있다? 배임만, 날개 안내 배임만 있으면 얘는 굳이 블레이드 없이도 고압과 저압이 분리됩니다. 됐나요? 네. 얘는 자 주목. 왕복식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쇠와 마찰이 하죠. 그래서 오일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압축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압축을 하는 거. 그래서 왕복식보다 소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회전형은. 이해가죠?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자 로타리 압축기 고정형과 회전형이 있고요. 로타리 압축기 특징 5가지 있나요? 특징 5가지. 우리 책 57페이지 아니 맞나요? 58페이지인가요? 네, 페이지 잘못 잡았네요. 특징 회전식 압축기 특징 시작. 왕복동식에 비해 부품수가 적다.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왕복식을 많이 쓸까요? 회전식을 많이 쓸까요? 회전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진동과 소음은 크다 적다? 적다. 흡입 밸브는 없는데 토출 밸브는 있다. 오케이? 네, 최적 효율의 감소가 적고 진공 펌프로 많이 쓴다. 무슨 펌프로 많이 쓴다? 진공 펌프로 많이 쓴다. 회전식 압축기는 아무나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친다. 이번에 보이는 압축기는 스크류 압축기. 무슨 압축기? 두 개의 암로타와 한 개의 암로타와 한 개의 순로타로 구성이 돼서 빠른 속도로 자 저를 봅니다. 손 빠른 속도로 돌려서 쭉 밀고 갑니다. 흡입 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압축기가 스크류 압축기입니다. 뭐라고요? 흡입하면 토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토출할 때는 벌써 흡입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얘는 무기재료로 일본에서 아주 잘 만들어요. 두 개가 닿지 않고 냉매를 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야 될까 낮아야 될까요?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소음 압축기로 만드는데 소음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도 닿거든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소음이 나는. 근데 스크류 압축기는 소음 압축기다 무소음 압축기다? 무소음 압축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사식 압축기 장점 찾으셨나요? 58페이지. 스크류 압축기 장점 찾으셨나요? 시작. 소형 경량이고 실제면이 크다. 2번 진동이 크고 강고한 기초가 필요 없다. 3번 10에서 100 무단계 용량 제어가 가능하며 연속적으로 압축을 한다. 4번 유격이 없다. 5번 6번 흡입 및 토출 배분 부수가 쓰고 마모가 적고 수명이 길다. 7번 자 단점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1번 문제 볼까요? 냉동용 스크류 압축기의 설명을 틀린 것은 최적 효율과 단열 효율이 높다 낮다? 높다. 뭐에 비해서? 왕복식에 비해서. 로터와 축은 일체식으로 되어 있고 구동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순노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순노트를 돌리면 암노트가 자주 따라 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압축기의 로터 구성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4개, 암노트 4개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순노트 2개, 암노트 2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됐죠? 네. 스크류 압축기의 행정은 흡입, 압축, 토출 3개 과정으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흡입이 되는 순간에 토출되고 있고 토출되는 순간에 흡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크류 압축기는 소음이 나는 압축기다 아니다? 예, 소음은 안 나는 압축기인데 실제로 돌려보면 소음이 굉장합니다. 이번에 보이는 압축기는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무슨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그림을 보면요. 위에 스크롤 형태로 이렇게 달팽이처럼 말려 있죠? 여기 그림 말려 있죠? 예, 순노트와 앞노트를 결합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식 압축기처럼 똑같이 운영하는데 요 컴프레셔들이 현재 삼성이나 LG 국내 메이커로 만드는 압축기는 이 압축기밖에 만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왕복식 압축기나 스크류 압축기는 국내에서 거의 잘 만들지 않습니다. 스크류 압축기는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소형 못 만들어요. 일본에서 3R 이하는 못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는 2분의 1마력, 4분의 1마력 이 정도 압축기를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압축기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압축기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기 전에는 효율이 안 나와. 적자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냉장고나 에어컨에 집어넣어서 파니까 잘 팔리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압축기만 만들어 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대형 냉동 창고를 짓거나 이런 압축기들은 다 어디서 가져온다?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와요. 수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맨날 발생한다 하지만 중요한 기기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기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많다. 요 스크롤 압축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압 냉매를 넣어서 돌면서 고압으로 빼주는 압축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뒤로 다시 돌아가면 스크롤 압축기의 특징 보이시나요? 5가지 읽어줄 수 있나요? 제 목소리 안 낼 테니까 여러분 목소리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2번 3번 4번 5번 고효율 저소음 저진공 고신뢰성을 갖는다. 집에 냉장고 놨는데 소리 안 나는 냉장고 CF하죠. 이 압축기를 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31번 문제 왕복식과 비교해서 스크롤 압축기로 틀린 것은 압축 효율이 왕복식보다 높다 낮다? 높다. 답이 바로 1번 나와버렸네요. 토크 변동이 작고 작동 가속 누설이 적고 효율, 소음, 진동,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스크롤 압축기의 장점이죠. 21번 밑에 스크롤 압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블루트 G형, 인블루트 G형 이게 스크롤 형태단 말이에요. 앞에 봤던 그림 2개를 물려서 선회 운동을 한다. 토크 변동이 적고 미끄럼 속도가 늦다. 용량 제어 방식으로 슬라이더 밸브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리프트 밸브 방식을 쓰지만 슬라이드 밸브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됐죠? 예. 고정 스크롤, 선회 스크롤, 잦은 방치, 커플링, 크랭크 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무슨 압축기라? 스크롤 압축기라. 스크롤 압축기는 토출가스 압력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소음 진동 적고요. 압축비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고 부품수가 적다라고 우리가 특징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3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원심식 터보 압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최적식 압축기입니다. 최적식 압축기. 최적식 압축기 뭐 있죠? 왕복식, 회전식, 스크류식, 스크롤식 4가지가 최적식입니다. 땡큐. 자, 이번에는 최적식 압축기가 아닌 터보, 무선식, 원심식. 무선식? 네. 원심식은 선풍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 무선기? 자, 선풍기가 어디 있냐면 요게 원심식 압축기의 임펠러라고 합니다. 무슨 펠러? 선풍기 날개처럼 생겼는데 앞에 막아놨죠? 앞에 카바가 쳐져 있죠. 선풍기 날개 앞에. 예, 그래서 이쪽으로 냉매가스가 들어가면
돌리면 밖으로 날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원심력학기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심력학의 줄에 돌을 매달아서 던져봅니다. 가벼운 돌이 멀리 가요? 무거운 돌이 멀리 가요?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냉매도 그러면 가벼운 냉매를 써야 될까요? 무거운 냉매를 써야 될까요? 무거운 냉매. 냉매 중에 무거운 냉매를 써야 원심식 냉동기에서는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무거운 냉매 중에 프레온 냉매 중에 무거운 냉매는 수소, 염소, 불소 뭐 하나가 더 있죠? 내가 뭐 하나 있는데 탄소. 탄소를 기본으로 수소, 염소, 불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무거운 분자가 뭘까요? 염소가 가장 무겁습니다. 이 염소가 뭘 한다고요? 오존층에 올라가서 오존층 파괴합니다. 그럼 앞으로 터보 냉동이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적게 써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무거운 냉매를 써야 되는데 무겁지 않으면 아무리 돌려도 무게가 안 나와서 압축비가 안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고속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터보 압축기의 특징 7가지 있죠? 몇 장 남았다 그랬죠? 3장 남았다 그랬죠? 1번부터 시작. 1. 1에서 10까지 광범위하게 무단계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2. 회전수가 매우 빠르며 동적 변속을 갖기 쉽고 진동이 적다. 키. 3번. 터보 압축기는 1단이 있다 없다? 2단부터 시작한다. 4번. 서징 현상. 무슨 현상? 서징 현상. 한글로는 맥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맥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11, 113, 113, 123 등으로 이 냉매들이 뭐가 많은 냉매야? 염소가 많은 냉매야. 염소는. 그래서 비중이 큰 냉매입니다. 됐죠? 예, 저압 냉매를 사용하면 시급이 용이하고 고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몇 알트 이상? 100알트 이상 대용량만 사용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대용화함에 따라서 냉동 능력당 가격이 싸서 터보 압축기를 사용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여러분한테 맥동 현상을 설명을 드릴게요. 선풍기를 틀었어요. 자, 저를 봅니다. 선풍기 틀었어요. 선풍기 뒤에다가 제가 종이를 갖다 댈게요. 처음에 선풍기 돌릴 때는 소리가 셀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근데 선풍기 뒤에다 종이를 대면 바람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죠? 그래서 바람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선풍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나는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서징 현상은 거기서 조금 더 지나치면 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다 보니까 뒤에 가이드 베인, 무슨 베인? 흡입 밸브를 가이드 베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베인을 작게 만들어버리면 종이를 붙이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돼요. 냉매가 빨리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데 얘는 빨리 돈단 말이에요. 냉매가 나갔다가 저쪽 압력이 높으니까 다시 돌아와 버려요. 올라갔다가 돌아와요. 윙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뭐예요? 병원에서 심장 뛰는 것처럼 맥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맥동 현상이라고 한다. 영어로 서징 현상이라고 한다. 가이드 벤을 많이 쪼으면 납니다. 아니면 토툴 쪽에 압력이 너무 높으면 돌아가는 압력이 얘는 고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왜? 엄청나게 빨리 돌려도 무거운 냉매를 들지 않으면 고압이 잘 안 올라가는데 이 응축기 쪽에 고압 쪽에 압력이 너무 높으면 얘가 밀어낸다 못 낸다? 못 밀어내죠. 압력이 높으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 현상을 무슨 현상? 맥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터보 냉동에는 맥동 현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0에서 100% 용량 조절은 가능한데 용량 조절을 많이 하려고 10% 잡아버리면 용량 조절되는 것보다 서징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난다. 오케이? 예, 요것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기해수 장치. 무슨 장치? 예. 냉동 장치에 공기가 들어간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왜? 공기 중에 뭐가 있으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이. 첫 번째는 수분. 수분이 있는데 암모니아 냉동기에 수분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에멀전 현상, 유탁객 현상이 생겨요. 프레온 냉동기에 냉매에 수분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동을 부식시켜서 동부착 현상이. 오우, 땡큐. 동부착 현상이 생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산소가 있으니까 뭘 시켜? 자연스럽게 부식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고요. 공기는 응축이 된다 안 된다? 냉매에 비해서는 응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암모니아 냉동기나 프레온 냉동기에서 응축이 안 돼요. 응축기에서. 그러면 응축기에 뭘로 남아있다? 공기로 남아있어. 자, 책 잠깐 빌릴게요. 이 안에 냉매 가스가, 프레온 가스가 있어서 얘를 다 식혀줘야 응축이 만들어지는데 이만큼이 공기로 차 있어. 반이 공기로 차 있어. 그러면 응축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죠. 응축 능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불응축 가스, 공기는 빼줘야 돼, 가만 놔둬야 돼. 빼줘야 된다. 이 빼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추기 장치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추기 장치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그까지 정리가 됐고요. 터보 냉동기에 터보 압축기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얘를 힐링 유니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얘가 압축기입니다. 1단 있다 없다? 없다. 2단 압축으로 하고요. 요 안쪽에 응축기와 증발기가 동시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물론 증발기 쪽에는 팽창 밸브도 같이 다 들어있어. 압응, 팽창 모든 기계가 다 하는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니트라고 한다. 유니트인데 찬물을 만들어내서 힐링 유니트라고 합니다. 됐나요? 무슨 유니트? 힐링 유니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단 임펠러, 2단 임펠러,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팽창 밸브와 증발기가 한 통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찬물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예. 문제 한 2개만 풀어보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압축기 종류 중 압축 방식이 다른 것은 스크류, 왕복, 스크롤은 무슨 식? 최적식. 네. 근데 원심식은 터보식이죠. 네. 왕복식 압축기 같은 경우에 압축기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압의 냉매를 사용한다. 터보는 고압을 쓴다 못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다. 거리가 먼 거다 이 말이죠. 동적 균형을 잡게 좋고 고장이 적고 마모에 의한 손상이 없다. 이게 터보의 장점입니다. 됐죠? 아까 터보의 장점 읽어봤잖아요. 원심식 특징이 아닌 것은 원심식은 무슨 식이다? 터보식이다. 최적식 아니다. 그 다음에 저압냉매 사용하고 대용량에 적합하고 서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서진 현상이 뭐다? 맥동 현상. 윙윙 하는 현상이다. 됐나요? 예. 터보 압축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생각보다는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흡수식 냉동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